그래서 전기 파트의 마무리 내용은 116페이지의 전자기 유도라는 중학교 3학년에 있는 내용과 연결된 앞부분의 전류에 대한 자기장은 중학교 2학년 내용의 심화 과정이라면 지금 하는 전자기 유도는 중3 과정의 심화 내용으로 너네는 중3 내용은 듣고 왔으니까 대충은 알아. 자,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사실은 전류가 흐르면 전류가 그 주변에 자기장을 만든다는 얘기였어. 그러면 전류만 자기장 만들 수 있어? 자기장이 전류 만드는 건 불가능해? 아니, 이것도 가능해. 그래서 자기장을 가지고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것도 가능하단 말이야. 그걸 우린 뭐라 그러냐면 이걸 전자기 유도라고 불러. 그래서 전자기 유도는요, 바로 자기장을 이용해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걸 전자기 유도라고 해. 그래서 자, 그러니 다시 말하면 자석만 있으면 전기 생산할 수 있어.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 자석을 이용해서 만든 전류는 전압을 이용해서 흐르는 전류와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도라는 단어를 앞에 붙이기도 하는데 잘 안 써. 그래서 유도 전류는 자석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류라는 뜻. 됐어? 하지만 유도라는 글자는 주로 생략. 이런 얘기야. 그럼 선생님, 자석만 있으면 전기 생산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방법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곳이 어디야? 바로 이게 발전소야. 자, 발전소에 있는 발전기가 바로 전자기 유도로 생산된 전기를 우리 집에 보내주는 거야. 그걸 우리가 쓰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럼 자석으로 어떻게 전기를 생산하는데? 라고 하면 여기 자유전자가 드글드글한 도체통이 있어. 그러니까 이 도체통 속에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들이 막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는 움직이면서 반드시 자기만의 자기장을 가지고 있어. 그게 다 달라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각의 전자마다 난 이쪽이 N극이야, 이쪽이 N극, 이쪽이 N극 이렇게 되려면 자기만의 회전 방향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치? 어떤 애는 이렇게 돌아서 여기가 N극이야. 얘는 이렇게 돌아서 여기가 N극이고 얘는 이렇게 돌고 있어. 뭐 이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그래서 얘는 그 방향으로 도는 게 되게 편해서 그쪽으로 막 돌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N극 방향이 결정된 거야. 근데 이렇게 된 상황에다가 바깥쪽에서 외부의 자석을 들이미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얘는 자기만의 N극을 만들면서 막 돌고 있는데 갑자기 N극이 확 들어오면 N극이 N극을 뭐하니? 밀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쪽 방향으로 N극이 되게 자기가 회전하는 방향을 뭐 해야 돼? 정반대로 바꿔버려야 돼. 얘 때문에. 됐어?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 입장에서는요, 밖에 있는 자석이 들어와서 자기가 회전 방향을 정반대로 바꾸는 게 좋을까 싫을까? 이거 싫죠. 그래서 엄마가 내가 열심히 스케줄 짜서 공부하는데 갑자기 그렇게 하지 마. 엄마가 짠 스케줄대로 해. 라고 하면 너희도 개짜증 날 거잖아. 그 상태야. 되겠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부의 자기장이 들어오면 자기의 자기장이 변하니까 그게 싫어서 모든 전자들은요, 외부의 자기장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됐어? 그래서 자기장이 변하게 되면 그게 싫어서 자기장 변화가 없게끔 하려고 얘네들이 단체 행동을 해. 그것 때문에 갑자기 전류가 흐르는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것처럼 회로도에 실제로 꼬마전구에 불이 켜져 도선에 전류가 흘러 그랬을 때와 꼬마전구에 불이 꺼져 전류가 안 흘러 그 차이가 뭐라 그랬어? 사실은 전류가 흐른다는 건 자유롭게 움직이던 전자들이 모두 다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걸 전기가 흐른다라고 하고 전자들이 불규칙한 방향으로 지 마음대로 움직이면 우리는 이건 전류가 흐른다고 안 하잖아. 그래서 꼬마전구에 불이 안 들어오잖아. 지금은 지 마음대로 움직여서 이 상태야. 그래서 전기적 현상이 안 만들어져.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코일을 감아가지고요. 코일을 이렇게 감아서 꼬마전구를 연결해 놔봤자 여기 불이 안 들어와요. 근데 갑자기 N극이 훅 들어오려고 그러면 얘 때문에 자기의 자기장이 바뀌는 게 싫어서 얘네들이 단체 행동합니다. 저 새끼 못 들어오게
N극 못 들어오게 하려면 얘네들이 다 모두 다 위쪽을 무슨 극? N극 만들면 돼요. 그래서 N극이 N극을 밀어서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자기네들이 위쪽 방향이 N극이 되려고 다 전자들이 같은 방향으로 뭐하니? 회전. 그래서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는 현상이 바로 이 도선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 그 행위가 되는 거죠. 되겠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요. 주변의 자기장이 바뀌면 그 자기장 변화의 반대 방향으로 전자들이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유도 전류가 흘러 라고 하는 전자기 유도가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설명한 과학자가 바로 렌츠라는 과학자야. 그래서 그 원인을 렌츠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렌츠 법칙을 우리나라 선생님이 대학 다닐 때는 이걸 청개구리 법칙이라고 했어. 전자가 청개구리처럼 움직여.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꼬맹아 생각해. 여기 도체통이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 있는 전자들은 다 청개구리야. 엄마가 말하는 것과 무조건 거꾸로 한다고. 되겠어? 그래서 보면 N극이라는 자석이 들어오려고 그래. 그러면 얘네들은 못 들어오게 여기 무슨 거 만든다고? N극 만들려고 전자들이 같은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됐어? 근데 N극이 나가려고 그래. 근데 나가는 것도 싫어. 들어와서 겨우 적응했는데 또 나간대. 그래서 나가는 것도 싫어. 그러면 나가려고 그러면 못 나가게 해야지. 무슨 극? S극 만든다고요. 그래서 N극을 위쪽에 만들려고 전자를 다 이 방향으로 회전했다면 S극 만들려면 아까랑 반대로 거꾸로 이렇게 회전한다고요. 되겠어? 자, 그런가 하면 자석 S극을 넣을게. 그럼 무슨 극 만들까? S가 들어오려고 그러면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S극 만들겠지. 그죠? S극이 나가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못 나가게 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극 만들어야 돼? N극 만들어야 돼. 그래서 중학교 3학년에는 이걸 배우죠. 자석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 여기 무슨 극 생겨? 그래서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중에 그래서 네 가지 상황 중에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걸 맞게 연결한 거 찾아봐. 이거거든요. 찾아봐. 몇 번하고 몇 번이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까? 1번, 3번. 1번. 1번과 잠깐 크게 봐. 1번과 1번이랑 응. 1번, 4번. 네. 실제로요. 손으로 굳이 해보지 않아도 위쪽을 같은 극을 만들려면 전류가 흘러야 되는 방향이 같습니다. 됐어. 그래서 위쪽에 둘 다 N극 만들어지는 1번과 4번이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고요. 2번과 3번이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다고. 되겠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 찾아? 그러면 얘네들 찾으시면 돼요. 되겠어? 이런 식으로 무조건 전자들은 청개구리처럼 움직인다. 들어가려고 그러면 못 들어가게, 나오려고 그러면 못 나오게. 되겠어? 이런 식으로요. 청개구리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한 사람이 렌츠라서 렌츠 법칙이라고 하고, 그렇다면 이제 전류가 왜 흐르는지 알겠는데 나 여기에 더 센 전류를 흐르게 하고 싶어. 이때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뭐와 관계가 있을까? 이걸 연구한 과학자가 바로 패러데이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딴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해. 그래서 자, 그 패러데이 법칙에서요. 꼬맹아 생각해봐. 너네 중학교 때 배웠어. 여기서 더 센 전류가 흘러서 꼬마 정도 더 밝게 키는 방법 어떻게 하면 돼? 호일을 좋아해. 그쵸. 호일 가문 개수를 라지 n이라고 해. 이게 더 많을수록 또 자석의 세기가 그쵸. 센 자석일수록. 됐어. 우리 알죠? 자석의 세기를 나타내는 게 자기선속 파이다. 그걸 단위 면적으로 나누시면 그게 바로 자기장이다. 되겠어? 그래서 자석의 실제 세기 자기선속은 자기장의 세기에다 면적 곱하면 돼. 이거 했던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너네들이 얘기한 센 자석을 갖다 대면 돼요. 이거예요. 맞아? 네. 근데 그러면 여기다가 센 자석을 가만히 갖다가 두면 전류 흐를까? 아니잖아. 실제로 전류가 흐르는 건 자기장의 변화 때문에 흐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자기장을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변화시키느냐가
됐어? 유도되는 전류의 세기를 얘기하겠지. 근데 실제로 이렇게 계산해서 나오는 건 전류가 아니고 전압입니다. 되겠냐? 네. 라고 하는 걸 알아낸 사람이 패러데이입니다.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됐어? 그러면서 이때 이만큼의 세기의 전압은 무조건 자석의 운동과 무슨 방향? 반대 방향으로 일어나는 거야. 라는 뜻의 마이너스가 붙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보다 더 많이 쓰는 공식이 마이너스 n에 t에 델타 파이 대신에 BA 집어넣어도 똑같죠? 그래서 델타 BA로도 많이 외운다. 알겠냐? 이게 바로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여기에 유도전류가 더 많이 흐르려면 가문수를 증가시키고요. 더 센 자석을 더 빠르게 움직이면 돼요. 라고 했던 걸 단지 예쁘게 공식으로 쓴 거야. 근데 선생님 아까요. 가문 개수요. 코일에서요. 가문 개수가 많을수록 여기에 자기장이 더 세게 생겨. 그랬을 때 여기 전류가 흐를 때 생기는 자기장의 세기는 됐어. K2-NI라고 해서 가문수 여기서 스몰 n이라고 썼는데 여기 대문자 n으로 써요. 뭔 차이가 있어요? 있어요. 자, 우리가 아까 자기장 말할 때 스몰 n은요 1m당 가문수로 환산했던 거 기억나니? 근데 여기 라지 n은 그냥 실제 가문수야. 1m당 가문수가 아니고 실제 가문수를 넣어. 그래서 이 통의 길이가 1m든 100m든 10cm든 상관없어. 그냥 내가 5번 감았으면 5, 10번 감았으면 그냥 10 넣는 거야. 알겠어? 1m당 가문 개수로 넣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가문 개수의 의미지만 얘는 미터당 가문 개수이기 때문에 스몰 n, 얘를 라지. 알겠어? 요렇게 되는 거야. 맞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 저는 전류 구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게 전압이니까 이걸 저항으로 나누시면 전류가 되겠죠? 되겠어? 그렇게 해서 구하겠다고. 됐죠? 그래서 패러데이가 이런 식으로요. 자석을 움직일 때 얼마나 센 전압이 만들어지는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센 유도 전류가 흐르는지 그 공식을 알아낸 사람이 패러데이인데 이 사람이 이걸 알아내고 나서요.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자기의 연구 결과를 로열티 없이 풀었어요. 내 연구 결과 느렸어도 돼. 로열티 없어. 그냥 써.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발전소 만들어서 전기 생산해서 대단히 저렴한 값으로 우리 집에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로열티를 받았으면 이 전기세가 엄청 비싸집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의 업적 때문에 이 전체 내용을 그냥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죠. 알겠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자기장의 변화와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 문제가요. 수능에서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야 되거든요. 되겠냐? 자, 그랬을 때요. 우리는 볼게요. 실제로 저 자석이 됐어. 자기장의 세기가 11인데 얘가 이 통 속에 자기장을 얼마 만들어? 지금은 자석이 통 속에 있지 않으니까 통에 있는 자기장의 세기가 0이야. 그랬다가 자석이 훅 들어왔을 때 저 통 속에 자기장이 쟤 때문에 10 됐어. 그 다음에 다시 훅 빼. 그러면 통 속에 자기장이 0 돼. 다시 넣어. 10대. 이거 반복할 거야. 됐어? 0, 10, 0, 10, 0, 10 이거 반복된다고요. 됐어? 근데 유도전류는 자기장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 자기장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 그러면 일정한 시간 동안에 자기장의 변화가 얼마야? 라고 하면 변화는 나중에서 처음을 빼면 되는 거니까 이 순간의 변화는 플러스 10. 이 순간의 변화는 마이너스 10이야. 맞죠? 자기장이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이 얘기하는 거잖아. 되겠어? 이 순간의 변화 플러스 10, 이 순간은 마이너스 10, 이 순간은 플러스 10 이렇게 자기장이 변해. 그랬을 때 유도 전류가 순간 자기장의 변화가 있으니까 흐르겠지. 자, 흐를 때 전류의 세기는 자기장의 변화만큼 전류가 흐르는데 그래서 무조건 자기장의 변화와 무슨 방향? 반대 방향. 그러니까 늘어나면 늘어나는 거 싫어서 줄이려는 방향. 그래서 줄어들면 늘리려는 방향, 늘어나면 줄이려고, 줄어들면 늘리려고요. 이런 식으로요. 되겠어? 이런 식으로 자기장의 변화와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고요. 그랬을 때
시험에서는요. 이게 0초일 때고 1초일 때, 2초일 때, 3초일 때, 4초일 때, 5초일 때 이렇게 되거든요. 되겠어? 자, 그랬을 때 1초일 때 됐어. 네, 전류의 방향과 2초일 때 전류의 방향이 같니? 라고 물어봐요. 되겠어? 방향 뭐 보면 돼요? 부호 보면 되죠. 1초일 때와 2초일 때 전류의 방향 같니? 아니요, 정반대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1초일 때와 2초일 때 유도된 전류의 세기는 같니? 세기는 뭐 보면 돼요? 절대값 보면 되죠? 세기는 같습니다. 되겠어? 이런 식으로 계산하셔야 돼. 알겠지? 이렇게 됐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생기고 그게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세게 생기는지 그거는 반드시 자기장의 변화를 계산하셔서 전류를 보셔야 된다. 이해돼? 하겠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는요. 유도되는 전류의 세기를 계산하는 과정들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볼게. 자, 첫 번째 보시면요. 일단은 너네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120페이지 와봐. 120페이지에 240번, 242번 이거 두 개 줄 거거든요. 일단은 240번하고 242번이 무슨 내용인지 읽어보세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자기장이 변하면 그것 때문에 유도전류가 흘러 이런 거 알았어. 근데 선생님이 242번 먼저 해줄게. 실제로 우리 핸드폰이 지금 유도전류를 만들어서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겨요. 그래서 과거에 오빠가요. 실제로 이 주변에 유도전류가 흐르고 있거든요. 이제 전류가 흐르고 있거든요. 그 전류 교류전류가 흘러요. 한 번은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가 이렇게 흘렀다가 이제 계속 그래서 빠른 속도로 전류의 방향이 바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전류가 흐르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장이 생기는데 이렇게 흐를 때 주변에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으로 생기면 거꾸로 흐를 땐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겠지. 그래서 코일을 감아가지고 거기에다가 LED 전구 꼬마 전구를 놓고 여기다 위에다 올렸어. 그러면 실제로 얘 때문에 만든 자기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핸드폰에서 전류가 흐르니까 그것 때문에 순간 자기장이 이 방향으로 생기거나 이 방향으로 생기거나 할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코일을 여러 번 감아놓은 꼬마 전구가 있는 전선을 이렇게 연결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자기장 때문에 순간 얘는 자기장이 없다가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여기 유도전류가 생기겠죠. 전자계 유도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서 전류가 훅 하고 흐를 때요. 꼬마 전구에 불이 들어온다고요. 되겠어? 네. 그래서 실제로 핸드폰에 이렇게 유도전류가 흐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이 실험을 했단 말이야. 유튜브에 되게 많거든요, 영상. 근데 이거 키는 게 되게 쉬운 줄 알았어. 감아서 꼬마 전구 연결하면 계속 켜지거든요. 쉬운 줄 알았어. 그래서 실험을 막 했는데 안 켜져. 그럼 어떻게 하면 켜질 수 있는지를 그 확인을 계속 한 겁니다. 과거 자소서 다닐 때. 그래서 이거 감은 개수를 유도전류가 너무 작아서 LED가 안 켜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도전류 더 세게 흐르게 하려고요. 코일을 엄청 많이 감고요. 한 200번 감아요. 그래도 안 흘러요. 그래서 이 코일의 면적을 훨씬 더 크게 해요. 왜? 자기장의 변화가 더 많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해서 여기에서 LED에 불이 켜지는 걸 확인하고 그걸 통해서 감은 개수와 면적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막 쓴 거야. 그래서 이게 과거 자소서에 홍학이 쓴 거란 말이야. 자,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242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는 교류전류가 흐릅니다. 그것 때문에 유도전류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때요. 그림과는 무선 충전기에서 스마트폰의 원형 도선에 전류가 유도되어 스마트폰이 충전되는 과정을 자, 나는 원형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선속 자석의 세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건데 맨 처음에는요. 이 속에 자기장의 세기가 0이었어. 그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장의 세기가 급격히 세졌다가 일정하다가 천천히 줄어드는 이렇게 자기장을 변하게 했다는 거야. 그 중에서 여기가 0, 여기가 2t, 그 다음에 여기가 3t, 그 다음에 여기가 8t 뭐 이렇게 되겠지. 되겠어?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봐 라고 했으니 볼게요. 기억. 유도 전류의 세기는요. 자, 유도 전류의 세기는 유도 전압이 세면 유도 전류가 세잖아요. 그래서 유도 전류의 세기를 물어보면 유도 전압이 더 많이 생기는 경우를 찾으면 되는데 마이너스 n의 t의 델타 파이라 그랬으니 시간당 변화량 다시 말해서 이 그래프의 뭘까? 꼬맹아. 시간당 변화량 이 그래프의 기울기죠. 기울기가 급할수록 훨씬 더 센 전압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센 전압이 생기는 건 언제? 0에서 2t 사이가 가장 센 전압이 생겨요. 그것 때문에 센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도 전류의 세기는 T0일 때가 OT0일 때보다 크니? 라고 했는데 T0가 요거예요. 기울기 같으니까. 요거 기울기가 T0의 유도 전류의 세기. 그 다음에 OT0는 여기입니다. 되겠어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B라고 하면요. 사실은 이 기울기는 이 전체 기울기니까 0에서 2t까지의 기울기를 구하면 t초일 때 자기장의 세기 알 수 있어요. 자, 2t 동안에 자기장이 B만큼 바뀐 거야. 근데 3t에서 8t까지는요. 5t 동안에 얼마 바뀐 거냐? B가 준 거거든요. 맞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보시는 자기장의 세기는요. 유도 전류의 세기는 5대 2예요. 맞아. 전류의 세기가 5대 2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훨씬 더 센 전류가 흐릅니다. 이런 얘기. 자, 그래서 T0일 때가 OT0일 때보다 크다. 맞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유도전류의 방향은 T0일 때와 6T0일 때가 서로 같니? 그런데 얘는 됐어? 자, 자기장의 변화가 늘어나는 거고요. 얘는 자기장이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유도전류는 거꾸로 얘는 줄이려는 방향, 얘는 늘리려는 방향으로 생기겠죠? 그래서 유도전류 방향은 정반대입니다. 이해하지? 이렇게 돼. 그럼 이때 유도전류가 안 흐르는 구간은 언제야? T0 수도. 네, 자기장의 변화가 없는 요때는 유도전류가 흐를 수가 없어. 알겠지? 요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실제로 고등학교 그리고 수능에서 나왔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관점을 바꿔보자. 관점을 바꿔보면요. 이제 선생님이랑 자기력이라는 걸 할 겁니다. 중학교 때 살짝은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기 위해서 도체통에다가 코일 이렇게 감아. 그래서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유도전류가 흐르게 했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런 식으로 꼬마 전구에 불이 켜. 됐니? 자, 이때 이 전자기 유도를 누가 쓰는 거냐면 발전기가 쓴다 그랬지. 되겠어? 이게 바로 발전기. 발전소. 발전소에서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해서 유도전류를 생산하는 이거를 우리가 터빈을 돌린다라고 하는 이거야. 근데 잘 봐. N극이 들어올 때는 여기 N극 만들려고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면 N극에 빼려면 못 나가게 하려고 여기 S극 만들어야 되니까 아까랑 반대 방향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지. 이해돼? 이해돼? 그래서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전류를 만들어내는데 늘 때와 뺄 때 생산된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흐른단 말이야. 근데 그걸 여과 없이 우리 집에 그대로 보내. 그러니 여기가 우리 집이거든요. 되겠어? 그러니 우리 집은 매 순간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무슨 전류가 흐르고 있다? 교류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전류를 생산하다 보니 전 세계 모든 집들은 바로 교류 전류가 흐를 수밖에 없다. 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문제는 이때요. 우리 이제 얘를 봤어. 얘를 보자. 얘 입장에서. 내가 도체통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못 들어가게 이 새끼들이 N극을 만들어서 나를 미는 청력이라는 힘 만들어. 이 힘을 우린 뭐라 그럽니까? 이걸 자기력. 나가려고 했더니 못 나가게 당기는 뭐 자기력이 작용해. 됐어? 인력 방향. 그래서 이 자석이 어떻게 움직이냐? 가까워지려고 그러면 청력, 멀어지려고 그러면 인력.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요. 실제로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기 있는 전자들이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뭐 만들려고? 자기력이라는 힘 만들어서 저 새끼 괴롭히자. 알겠어? 네, 라고 하는 힘을 생산하기 위해서 유도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그 힘을 우리는 자기력이라고 하고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이 자기력을 알아낸 과학자의 이름이 로런츠라서 로런츠의 힘이라고 부릅니다. 다 같은 말. 되겠어? 우리는 힘이 작용해 라고 하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자기력이 작용해 또는 로런츠의 힘이 작용해.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자석이 받는 힘 방향이 어느 쪽이야? 위쪽이야? 아래쪽이야? 이거 알아두셔야 되는데 무조건 자기력은 자석이 운동하는 방향과 무조건 무슨 방향? 반대 방향이야. 내려가려고 그러면 위쪽으로. 됐어? 올라가려고 그러면 어느 쪽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작용한단 말이야. 되겠어? 네. 그러면 자석의 입장에서 졸려면 살짝 일어나도 돼. 이거 줘? 안 졸려? 견딜 수 있어? 너 말이야. 안 졸려? 자, 그럼 볼게요. 실제로요, 우리요, 이만한 자석이 있다? 자석인데 여기 공기저항 없어. 공기저항 없는데 20m 높이에서 자유낙하 시킬 거야? 그러면 기억해. 20m 높이에서 자유낙하 하려고 그래? 몇 초 만에 떨어지니? 몇 초 만에 떨어지지? 2초. 2초 만에 떨어져. 됐어? 네. 그래서 2초 만에 떨어지니까 바닥에 쿵 하고 닿기 전에 속력이 20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네. 그러면 얘가 떨어지면서 무슨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mgh고 이게 바닥에 떨어질 때 위치 에너지가 온전히 다 무슨 에너지로 바뀌어?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 그랬을 때 이때 바뀌었을 때 속력 얼마야? 라고 했으니 V는 항상 얼마? 루트 2G H가 생긴단 말이야. 됐어? 그래서 루트 2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높이, 그래서 속력이 20인 거고, 낙하하는 물체의 속력이 20을 내면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이 2초인 거고. 알겠어?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공기 저항 없이요 물체가 자유낙하하면 20m 높이에서 2초 만에 낙하하면서 바닥에 닿기 직전 속력이 20이 되는 거야.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거야. 근데 공기 저항은 없는데 꼬매나 똑같은 자석이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저 돛재통을 놔. 그럼 속력이 20일까? 2초 만에 떨어질까? 이 얘기야. 생각해봐. 이 새끼가 이 가까이 오려고 그러면, 그래서 아까 자유낙하할 때는 중력이라는 힘만 받고 떨어졌죠. 근데 얘가 여기에 가까이 오면 아래로 중력 맞는 거 똑같은데 가까이 다가오는 순간 됐어 못 다가오게 위쪽으로 미는 모두 생기니 자기력이라고 하는 마치 공기저항 같은 힘이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떨어질 때요 얘처럼 속력이 1초에 10씩 빨라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천천히 떨어진단 말이야. 만약 공기저항 때문에 마치 나뭇잎처럼 천천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얘는 저항을 안 받고 떨어지니까 2초 만에 떨어졌는데 얘는 자기력이라는 힘이 생겨서 저항을 받으니까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3초 걸렸어요. 이런 일이 발생해. 천천히 떨어져. 됐어? 네. 그러면서 꼬매나 얘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의 힘을 받으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될까 안 될까? 너네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려면 중력, 탄속력, 전기력만 받아야 된다. 다른 힘 작용하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지 않는다. 그럼 자기력 작용해. 역학적 에너지 보존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래서 얘가 20m 높이에서 떨어질 때요 속력이 20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속력은 한 12?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알겠어? 네. 네.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에너지를 줄였기 때문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력이 생기는 공간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절대 보존되지 않아. 맞아? 근데 꼭 하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아. 그럼 에너지도 보존이 안 되는 거니? 에너지는 보존돼야 돼. 언제나. 그러면 맨 처음에 얘가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 형태로 100이었다고 쳐. 근데 얘가 떨어지면서요 실제로 남아있는 운동 에너지는 40밖에 안 돼. 그럼 나머지 60은 없어졌다는 거 아니냐고. 아니요. 에너지는 보존돼야 된다고. 그럼 나머지 60 에너지는 어디 갔어? 얘에 의해서 그래서 얘가 위로 떨어지면서 전자기 유도를 일으켜서 여기에 무슨 에너지를 만들어내니? 전기 에너지. 그래서 전자기 유도는요 원래 물체가 가지고 있었던 역학적 에너지 중에 일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걸 전자기 유도라고 해.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에서 전기 에너지를 많이 바꿀수록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는 모든 공간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무조건 감소한다. 맞냐? 역학적 에너지 중에 일부가 전기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무조건 줄어야 돼. 늘거나 보존되는 경우는 존재할 수가 없어. 알겠지? 그게 바로 이 자기력이 생겼기 때문이야. 되겠어? 자, 우리 자기력이라는 단어 너네 나한테 처음 듣는 게 아니고 중학교 2학년 때 배운대. 자기력 때문에 움직이는 거. 자기구성 열차도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 자기력에 의해서 움직이게 만든 기계가 있었어. 전동기. 맞죠? 그래서 그 전동기에서 처음 자기력이라고 하는 그 힘이라는 단어를 들었었는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전동기는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장치를 전동기.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단어로는 모터입니다. 그래서 모터가 바로 전동기인데
모터 만들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요? 자, 여기에 연구자석 이렇게 있었지? 그리고 파리채 모양으로 생긴 도선이지?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를 걸었지? 그래서 이때 전류가 흐르겠지. 그러니까 전류가 먼저 흘렀으니까 전기 에너지가 먼저 나왔던 거야. 근데 전류가 여기에서 이렇게 흘러. 되겠냐? A, B, C, D 전류가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야. 그 전류가 흐르는 순간 얘에 의해서 뭐가 생기니? 자기장. 됐어? 전류가 흐르면 그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기고요.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연구 자석이 또 다른 자기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같은 공간 안에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자기장이 생기면 이게 합성돼서 뭘 만드니? 힘을 만들어요. 그 힘을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니? 자기력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전동기가 도는 거죠.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힘 생겨? 우리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했어. 오른손으로. 그렇죠. 오른손을 펼쳤을 때 엄지손가락이 전류 방향이고 내 손가락이 주변의 자기장 방향일 때 손바닥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이 힘 방향이야. 이 얘기잖아. 그러니 A, B에서는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흘러. 그죠? 네, 자기장은 자석의 N극에서 S극을 향하는 이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니까 자기장은 이 방향으로 뻗으셔야 돼요. 그랬을 때 이 AB 도선이 받는 힘 방향은 손바닥이 가리키는 방향이라서 AB 도선이 갑자기 칠판 쪽으로 밀리는 힘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얘는 안쪽으로 밀려. 자기력을 받아서. 근데 반대쪽 CD는 전류가 아래쪽이고요. 자기장이 오른쪽이니까 손바닥이 요번에는 너네 쪽이야. 그래서 밖으로 나오려는 방향으로 또 다른 자기력을 받는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A, B는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CD는 나오고 싶어. 근데 이게 붙었어. 그러니까 얘 혼자 못 들어가. 얘 혼자 못 나와. 그래서 얘는 뭐하니? 돌아요. 그래서 전동기입니다. 알겠어? 전동기가 만들어지는 거지. 되겠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동기를 회전시키는 그 힘이 바로 우리가 배우는 자기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요. 어떻게 하면 이 힘을 더 세게 할 수 있어요? 더 센 힘을 주면 전동기가 더 빨리 돌아갑니다. 그래서 선풍기 1단보다 선풍기 3단이 더 빨리 돌아가죠? 힘을 더 세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되겠어? 그럼 힘을 세게 하는 방법. 얘가 힘을 더 세게 하는 방법. 너네 얘기해봐. 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 센 자수. 그쵸. 자기장이 세면 돼요. 또 센 전류. 네, 전류를 세게 그렇게 하면 돼요. 됐어? 또 있는 거 아세요? 여기 자기장 속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길이가 길면 돼요. 그러니까 이 자기장 안에 도선을 더 길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 감는 겁니다. 됐어? 도선의 길이가 길면 돼. 근데 꼬맹아, 얘가 받는 힘은 왜 힘 맨날 얘하고 얘만 물어봐? 왜 여기는 안 물어봐? 여기도 전류 흐르는데? 얘는 힘이 전류의 방향이랑 작용하지 않아. 되겠어? 실제로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이 얘는 뭐하니? 네, 일치해요. 얘네들은 뭐 했는데요? 90도였는데요. 됐어? 힘은요. 전류와 자기장이 몇 도일 때 가장 센 힘? 90도. 그러면 90도일 때가 가장 큰 값인 게 사인이 코사인이? 사인 90이 제일 크니 코사인 90이 제일 크니? 사인 90이죠. 그래서 전류와 자기장의 세기를 그 전류와 자기장의 각도를 사인 값으로 집어넣으면 실제 됐어? 자기력을 구하는 실제 완벽한 공식. 그래서 외우세요. 힘센 빌아저씨. 힘센 빌아저씨. 알겠어? 못 외운 병신. 힘을 구하는 방법은 힘센 빌아저씨 이용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전류와 자기장이 이루는 각도가 90도야? 그러면 여기 90 집어넣으면 사인 90이 1이죠. 그래서 힘센 빌아저씨야. 근데 여기에 있는 BC는요. 전류와 자기장이 이루는 각도가 0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력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긴다. 알겠어? 그래서 저 자기력을 크게 하는 방법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기장을 세게 하는 방법. 두 번째, 전류를 세게 흐르게 하는 방법. 세 번째, 도선의 길이를 길게 하는 방법. 네 번째, 전류와 자기장이 이루는 각도를 90도로 하는 방법. 알겠냐? 이 4가지가 힘을 세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해되겠어? 힘센 빌어줄 되겠어?
됐죠? 이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근데 이러한 자기력이요. 됐어? 이때도 생기지만 언제도 생기냐면 전자기 유도의 자석이 받는 힘입니다. 이렇게 도체통 속에 코일 감아서 자석을 떨어뜨릴 건데 이 자석은 B라는 자기장을 갖고 떨어질 거 아니니? 그러면 이때 자석에 의해 자기장이 있고 이 자기장 때문에 여기에 뭐가 흘러? 유도전류가 흘러? 되겠어? 네.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됐니? 힘센 B라저씨 두 손의 길이 됐어? 네. 집어넣으시면 이때도 자기력이라는 힘이 작용하는데 그 힘은 누가 받아? 움직이는 물체가 받아. 지금 여기서 움직이는 게 누구야? 자석이죠. 자석이 받아 어느 방향으로? 무조건 자석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맞아. 이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고. 이해돼? 그러면 이 자석은 자기력을 받으니까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역학적 에너지 중에 일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 그래서 아까 너네 보고 풀으라 그랬던 그래서 240번. 240번 이 문제 별표요. 영재과목 입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여러분한테 계산하라는 242번은 수능 계열이고요. 240번은 영재과목 기출 문제들인데 보시면 이렇게 도체통을 이렇게 놓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원형 도선 하나가 도체통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원형 코일이. 자, 그리고 그 위에서 자석을 떨어뜨리는 거야. 여기가 N극, S극. 그래서 얘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가까이 다가왔을 때의 점을 P, 그리고 뚫고 나갈 때의 점을 Q 이렇게 놓겠다는 거죠. 되겠어요? 이렇게 된다. 자, 그랬을 때 꼬맹아 보시면요. 네. 자,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라 라고 했는데 자석이 P를 지날 때 고리에 흐르는 유도전류 방향은 그래서 자석이 P를 지날 때 내려오고 있어요. 무슨 극이요? N극이요. 됐어? 그럼 다가오는 거 싫어서 위쪽에 무슨 극을 만들어야 돼요? N극 만들고 아래쪽으로 S극 만들 거예요. 원형 도선에서. 그럼 아까 기억나? 원형 도선에서는 엄지손가락이 전류였어? 내 손가락이 전류였어? 손가락. 내 손가락이 전류였어요. 자, 엄지손가락은 N극 방향, 나머지 내 손가락은 전류 방향. 되겠어? 그러니까 얘가 P점을 지날 때 전류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맞아. 그래서 P점을 지날 때 전류는 B 방향으로 흘러야 되니까 기억은 틀렸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지? 자, 자석이 P를 지날 때 속력은 자석이 Q를 지날 때 속력보다 작니라고 하는데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속력이 빨라지는 건 맞아. 자유력하면 속력이 이렇게 빨라지는 거죠. 근데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면 속력이 빨라지는 건 맞지만 그래서 속력 변화량이 1초에 10씩이 아니고요. 점점 줄어들어 이렇게 빨라져요. 그러니까 여기가 P점을 지날 때 여기가 Q점을 지날 때니까 속력이 빨라지는 건 맞지만 속력 변화량의 가속도의 크기가 줄어든다고요. 알겠어?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P를 지날 때의 속력은 자석이 Q를 지날 때보다 작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석이 Q를 지날 때 고리와 자석 사이에 당기는 자기력이 작용하니 그러면 자석이 이렇게 슉 지나가. 자, 그러면 여기에선 자석이 내려가려고 그러지. 그러면 이때 자석한테 작용하는 힘은 어느 방향? 당기는. 그쵸. 자석은 무조건. 됐어?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이니까 자석이 밑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면 이 코일은 자석을 못 내려가게 위쪽 방향으로 자기력을 작용시키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요. 도선하고 자석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자기력이 생겨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겠어? 하겠어? 오케이. 되겠죠? 그래서 전자기 유도는 전자기 유도가 뭐냐? 그때 어느 방향으로 N극 만들려고 하냐? 청개구리 법칙 그거 알아둬야 되고 그랬을 때 얼마나 센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냐? 힘센 B라저씨. 되겠어? 네. 그리고 이때 생기는 자기력의 세기 이런 것들. 되겠어?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얘기들은 그런 얘기고요. 오늘 책 잠깐만 볼게요. 118페이지 잠깐 볼래요? 118페이지 가운데 2번 그림 긴 관을 통과하는 낙하하는 자석이요. 자, 요즘에서 센 자석은 네오디움 자석이라 해서 네오디움 자석을 각각 똑같은 높이에서 하나는 플라스틱관, 알루미늄관, 구리관을 통과하면서
됐어. 지나가게 할 건데 꼬맹아 잘 봐. 플라스틱 관을 지나갈 때는 전자기류도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그러니까 그냥 플라스틱 관이 있어도 얘는 그냥 자연학화밖에 안 해요. 됐어. 그래서 그 밑에 써요. 2초 걸린다. 그냥 2초 걸린다고 치자. 플라스틱 관은 그냥 자연학화하는 겁니다. 근데 알루미늄관, 구리관은 둘 다 뭡니까? 도체죠.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갈 때 반드시 뭐 일어나?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는데 물질마다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는 세기는 달라. 전자기 유도가 더 세게 일어날수록 자석은 더 천천히 떨어져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기 이렇게 세게 생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되겠어? 그래서 만약에 알루미늄관이 2.7초 걸렸다. 그럼 구리관은 2.3초 뭐 이런 식으로 써봐. 알루미늄관 2.7초, 구리관은 2.3초라고 치자. 그럼 누가 더 천천히 떨어진 거니? 알루미늄. 그렇다면 전자기 유도가 누가 더 세게 생겼다는 거야? 알루미늄. 이런 얘기야. 알겠어? 이런 것들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이러한 현상을 이용해서 만든 게 뭐냐면요, 그 옆에 있는 119페이지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만든 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이크라든가 무선 충전기라든가 금속 탐지기라든가 이런 것들 다 전자기 유도를 이용했고요. 요즘에 우리 집에서 쓰는 인덕션도 전자기 유도 이용한 겁니다.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맨날 놀이동산 가면 타는 뭐 있습니까? 자유로드럭. 그게 전자기 유도예요. 자유로드럭은요, 이렇게 긴 기둥을 이렇게 놓고 여기에서 애들이 타고 있는 의자가 여기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 미친년이 앉아가지고 우와 어떡해 막 이렇게 하면서 됐어? 훅 하고 내려오는 거지. 자, 내려오면 속력이 점점 빨라지지. 엄청난 속력으로 땅에 부딪히면 이 새끼들은 다 뒤지겠지.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뭐 해야 되니? 브레이크 걸어야죠. 그 브레이크의 역할을 하려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코일이 감겨져 있고요. 여기 끝에는 엄청나게 센 자석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번에는 자석이 움직이는 게 코일이 떨어지죠. 그래도 코일과 자석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지지 못하게 미는 뭘 받습니까? 얘가 자기력을 받죠. 그래서 브레이크가 걸려서 천천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됐어? 막판에 오면 이런 일이야. 됐어? 그래서 자유로드롭에서의 브레이크가 바로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거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넘어가 보시면 되죠. 자, 선생님하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제 계산을 조금 동반하는 것들도 있고 개념을 묻는 것들도 있는데 개념 먼저 정리하고 계산으로 갈게요. 꼬맹아 246번, 248번 246, 248 됐어. 그리고 그 이제 옆에 있는 249번부터는 계산입니다. 되겠죠? 46, 48만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풀면 질문 받을 거니까 두 문제 보시죠.
경민아 졸면 안 돼. 다 했어? 경민아 졸면 안 돼. 다 했어? 48번까지. 48번 두 문제. 했어. 자, 46번 봐봐. 그림은 자석이 솔레로이드 위에서 점 A, B를 지나는 직선을 따라서 화살표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옆으로 쭉 같은 속도로 쭉 가고 있대요. 자석이 A를 지날 때는 솔레로이드랑 가까워지겠죠. 되겠어. 그리고 B를 지날 때 이제 멀어지겠죠. 그런 느낌입니다. 자, 자석이 A와 B, A를 지날 때 솔레로이드에 연결된 저항에는 기역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렀대요. 자, 목검이나 정신을 차려.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도체통이 있고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감겨져 있는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감겨져 있네. 그래서 이제 전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흘렀대. 되겠어? 자, 가까이 다가오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는 건 얘기는 소뱅아 이렇게 감겼다는 얘기잖아.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이고 전류가 이방향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이렇게 됐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얘가 다가올 때요. 여기가 극인데 다가올 때 얘가 여기가 N극이구나. 그래서 N극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려고 N극 만들었구나. 되겠습니까?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빠져나갈 때는요. 거꾸로 어느 방향으로 흘러요? 이 방향으로 흐르겠죠. 되겠니? 이런 느낌. 그래서 보시면 기억 X라고 하는 왼쪽은 S극이다.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 자석이 A를 지날 때 자석과 솔레로이드 사이에는 가까이 다가올 때는 무슨 역? 네, 청력. 되겠어? 네, 그래서 자 자석이 A를 지날 때는 자석과 솔레로이드 사이에는 청력이 작용한다.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자석이 B를 지날 때 유도 전류는요 기역과 반대 방향으로 흘러야 되겠죠. 나가요. 이렇게 나가요. 그럼 못 나가게 하려면 무슨 못 생겨야 되겠니? N극이구나. 같은 방향으로 흐르구나. 맞네요. 나갈 때는 못 나가게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S극이니까 여기 N극 생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르겠네요. 네. 오, 괜찮은 문제. 자, 그 다음에 248번 볼게요. 그림은 빗면 위의 점 P에 가만히 놓인 자석 A가 빗면을 따라 내려와서 수평인 직선 레일에 고정된 솔레로이드 중심을 통과한 겁니다. 이때 ABC는 직선 레일 위의 점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 레일은 마찰이 없었고 마찰이 없으니까 지금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여기에 P점에 있던 I가 굴러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 그러니까 여기에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다 운동 에너지가 돼서 속력 V로 갈 거야.
근데 가는데 가까이 오면 청력받죠? 자기력이 생기죠? 그때부터 역학적인 줄어요. 되겠어? 네. 그래서 이 지점이 A고 여기가 B고 그 다음에 여기가 C면 되겠니? 맨 처음에 내려왔을 때 속력이 10이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자기력을 받아서 역학적인지가 점점 줄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A를 지날 때 속력이 10이었다면 B를 지날 때는 뭐 8, 그리고 통과해서 C를 지날 때는 한 6, 뭐 이런 식으로. 되겠어? 이런 일이 발생을 해야 돼. 자, 그러니까 기억 A는 라지 A는 A에서 B까지 등속도 운동할까? 라고 했는데 자기력을 받으니까 등속도는 아니겠죠. 되겠어? 감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 솔레로이드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A가 B를 지날 때와 C를 지날 때 같니? 라고 했는데 B를 지날 때는 못 들어오게 미는 방향 왼쪽으로 자기력을 받겠죠? 자, C를 지날 때 이렇게 나갈 거니까 나가려면 못 나가게 하려고 당기는 방향으로 자기력을 줬겠죠? 근데 이 두 개의 방향이 어떻습니까? 같은 방향이야. 왜? 자석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자기력도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겠죠. 되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디귿 솔레로이드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A가 B를 지날 때와 C를 지날 때가 반대입니까? 라고 하는 유도 전류 방향인데요. 여기서 만약에 얘가 N극이라고 치자. 그러면 N극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못 들어오게 여기 N극 만들려고요.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면 그래서 빠져나갈 때는 여기가 S, 여기가 N이죠. 그러면 S 못 나가게 여기를 N극 만들고 여기를 S극 만들어야 되니까 아까랑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이렇게 흘러야 되겠죠. 그래서 들어갈 때와 나갈 때 유도전류 방향은 반대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아. 맞지? 전체적인 핵심은 이거 두 개 잘 기억하는 거야. 46번, 48번 엄청 중요한 문제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요 20분밖에 없습니다. 자, 거기에 있는 249번부터 앞부분은 다 너네가 좀 할만한 문제니까 집에 가서 혼자 풀려도 되고요. 249번부터 뒤로 넘기면서 풀면서 채점까지 어디? 126페이지까지. 되겠어? 빠른 속도로. 동경민 졸면 뒤진다 이씨. 졸려면 경민아 여기 서서 해. 여기서 해. 여기서. 괜찮지? 근데 졸면 죽지.